제가 환자한테 꼭 드리는 조언이 이거예요. 변비약은 먹는다고 변비가 낫는 게 아니죠. 장기간 반복해서 사용할 때는 변이 거의 빠질 수 없는, 변이 소진된 상태까지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응고영의 윤상민. 김동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변비약 오래 먹어도 괜찮을까요? 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0년째 변비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나요? 이거 안 먹으면 매일 먹지 않으면 아예 변을 못 보는데 이거 계속 먹어도 괜찮나요? 모든 변비약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비약의 종류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약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변비약은 생각보다는 종류가 좀 많아요. 첫 번째는 팽창성 하제예요. 말 그대로 팽창, 변을 늘리는 하제죠. 우리 장에 변이 생겨서 장이 늘어나면 이를 인지해서 수축하고 변을 이동시키게 되는 거죠. 변을 늘려줌으로써 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변비가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이 변을 만드는 식이섬유 섭취가 적어지면서 생기는 저식이 변비잖아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변비약으로 팽창성 하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재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아기오 같은 차전자피 제제, 칼슘 카보필 제제,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식이섬유 제제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삼투성 완화제예요. 대표적인 게 상품명으로 흔하게 쓸 수 있는 것들, 마그밀, 마그오, 락틀로스, 듀라칸, 듀파락, 폴락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장 속으로 이제 수분을 끌어들여서 변을 부드럽게 묽게 만드는 약이에요. 장을 자극한다는 게 아니고 장 안으로 변을 끌어들여서 변을 부드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 복용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장을 자극할 수 있는 자극성 하제가 있어요. 센나, 비사코딜, 알로에 추출물 같은 장 점막을 직접 자극해서 변을 나오게 만드는 약재죠. 문제는 계속 자극하다 보면 장이 스스로 안 움직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복통이나 설사를 자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기타 장 운동을 강화시키는 약도 있을 수 있고요. 좌약이나 관장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게 되는 거죠. 종류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극성 완화제를 오래 먹으면 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선 이런 자극성 하제는 장기간 사용 시에 장 신경세포의 신경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한 장 점막에 색소가 침착되는 대장 흑색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은 자극해서 한번 쏟아내게 되면 장이 비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차서 변이 나올 때까지 2, 3일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럼 환자들 중에 많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참기가 어렵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럼 환자는 동일한 약을 또다시 쓰게 돼요. 그러니까 변비가 차다가 설사를 시켰다가 차다가 설사를 시켰다를 반복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이제 대장 안에 변이 차면 한 번에 그걸 다 빼는 게 아니고 변은 계속해서 차고 일부는 배출되고 일부는 다시 차오르고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무너지게 되고 환자는 약 없이는 배변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설사를 하게 되면 이제 배가 불편해지게 되는데 장기간 반복해서 사용할 때는 변이 거의 빠질 수 없는, 변이 소진된 상태까지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약을 써도 변이 없어서 물 같은 것만 나오는데 이때는 배가 설사를 하게 되면 너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불편한데 나오는 건 없고, 그러면 환자는 변비가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고 더 세게 약을 쓰게 되고, 그럼 배는 더 불편해지고 나오는 건 더 없어지는 최악의 상태가 돼서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설사, 복통, 탈수도 생기고 특히 노인이나 신장질환자한테는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극성 완화제를 너무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장 무력증, 장이 잘 움직이지 않고 멈춰있는 증상이 와서 그 부위를 수술로 절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극성 완화제 말고 삼투성 완화제는 어떤가요? 삼투성 완화제는 이제 장을 자극하지 않고 물로 끌어들여서 부드러운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래 먹어도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제에 따라서 특성은 있지만 신장 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마그밀이나 마고 같은 마그네슘 제제 같은 경우는 고마그네슘 혈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다른 만성질환이 심한 분들은 의사 상담을 해서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극성 완화제는 장기 복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삼투성 완화제는 비교적 안전하게 장기간 먹을 수도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듯합니다. 항문외과 전문의로서 응꼬형이 추천하는 변비약 복용은 어떤 방식일까요? 제가 환자한테 꼭 드리는 조언이 이거예요. 변비약은 먹는다고 변비가 낫는 게 아니죠. 혈압약을 먹는다고 혈압이 낫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 보통 변비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량도 줄고 장도 늘어지게 될 거니까요. 그럼 약은 사실 점차 늘어나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즉 평생 먹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생 먹어서 안전한 약으로 변을 편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또한 변비약을 먹는 것보다 왜 먹게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변비에는 단지 안 먹어서 생기는 저식이 변비나 장이 느려지는 서행성 변비만 있는 게 아니고 매일 봐야 된다는 강박성이나 오히려 변이 묽어지면서 불편해지는 빠른 변비, 배가 불편한 과민성으로 인한 변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각각에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과 약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변비가 생기고 변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생활습관 변화, 식이습관 변화를 통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꼭 필요한 만큼만 변비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겁니다. 섬유질이 부족하거나 대장이 느린 분들은 마금일이나 락톨로스처럼 삼투성 완화제를 소량으로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에 장기적으로 쓰는 게 삶의 질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극성 완화제를 매일 복용하고 안 먹으면 며칠씩 변을 못 사는 상태가 되고 복통이나 잦은 설사에도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분들은 반드시 약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 좋으니 진료를 보러 꼭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환자가 임의로 끊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환을 고치지 못하는 만성질환이랑 비슷한 성향이다 이런 얘기지, 실제로 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질환 약을 먹는 이유 자체가 큰 합병증, 다른 합병증이 안 생기게 하려고 먹는 거라서 끊으면 건강에 너무나도 위험하죠. 근데 이제 변비약 같은 경우는 조절이 안 되면 장기간 먹으면서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잘 교정을 해서 변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때는 줄이거나 끊어볼 수도 있는 거고. 변비약 무조건 오래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서 괜찮은 약도 있고 조심해야 할 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약만으로는 절대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식습관, 수분 섭취, 운동, 이런 생활습관, 그리고 장의 리듬을 되살리는 노력, 이런 게 같이 가야 진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과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응꼬형은 여러분의 배변 건강을 응원합니다.